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 I think about where you are. I dial 235, are you alive? How I miss our late night drives and 4, 6 hours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7-2, forgetting you is something I can't seem to do. Even though we were just before we said goodbye. 안녕하세요, 소오토반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주 24살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는 지금 2020년식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주행한 지는 지금 16,000km 정도 타고 있고 작년 11월 18일 날 출고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등급이고요. 옵션은 3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썬루프만 넣은 상태고요. 그때 개별 소비세 할인까지 다 받아서 차량 가액만 4,700 정도 들었습니다. 출고는 일단 부모님이 지원을 다 해주셔서 일시불로 캐시백 받는 조건으로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완료하였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 명의로 해서 21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드셨나요? 네네. 취등록세랑 이것저것 다 해서 5,100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인연비가 15.2km로 알고 있는데 18인치다 보니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상속주행하고 급브레이크, 급출발 이런 거 안 했을 때는 20은 금방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하면 보통 한 14, 15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4기통 엔진인데 4기통 엔진에 비해서 방음 처리나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이중접합유리고 방음제 자체도 그랜저가 플래그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신경을 쓴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중접합유리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닫았을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네. 그랜저는 그랜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또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EV 상태에서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할 때 1시간 정도가 지날 때마다 우측 받침대를 들어놨다 올렸다 하면서 마사지 같이 이제 동작을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네네. 대신 운전석만 그렇긴 한데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장점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 없는 차를 생각한다면 진짜 있는 차 타면 없는 차 못 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게 완전한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지만 반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대서는 안 되지만 구간 단속이나 막히는 길 이럴 때 발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이게 장점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을 인지하고 가고 서고 부드럽게 잘 쓴다고 보시나요? 차가 끼어들지만 않으면 진짜 매끄러워요.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밟고 가속 페달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반응 속도 좀 다르더라고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굼뜨지 않게 소화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드별로도 다 다르군요. 네네네. 그러면 또 장점 이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확실히 실내가 넓고 쾌적해서 이제 운전할 때 참 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차박은 좀 아쉽지만 시트 구조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게 쫙쫙 뻗어 있어가지고 누가 타도 좁지는 않다. 뒷자리는 어떤가요? 제네시스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은 어떤가요? 트렁크는 살짝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넓은 공간성, 거주성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V 전기 배터리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엔진이 켜지거든요. 주행 중에는 이질감이 거의 없어서 만족스러운데 정차 시에 신호 대기할 때나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확 켜지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르 하면서 이제 4기통 특유의 이질적인 승차감과 진동이 핸들에서도 살짝 느껴지고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4기통은 4기통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4기통의 특유의 소음. 네네네. 그랜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항상 켜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EV가 같이 있다 보니까 역체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약간
약간 옵션에 대한 불만인데 자동 주차 시스템이 그랜저 중에 하이브리드랑 2.5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3.3보다 비싼데 왜 이걸 뺐을까? 지금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없잖아요. 원래 여기가 자동 주차 버튼이거든요. 이거 좀 너무 아쉽다. 캘리그라피인데 옵션이 없는 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여기 아쉬움이 있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투싼 하이브리드 거기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이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그랜저인데 없고. 네네네. 그러면 또 단점으로 볼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이게 보통 드라이브 모드를 세팅하고 시동 껐다 키면 그게 고정으로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에코로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노멀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의 모양과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약간 특별한 기능이잖아요. 다른 기능들보다. 이런 얇은 버튼으로 돼 있으니까 처음 타는 사람들은 못 찾아요. 변속 버튼 그 위에다 살짝 달아주면 좀 이쁘지 않을까. 일체감이 있는데 약간 특별함은 없다. 드라이브 네네. 모드 버튼이 네. 열선 시트 누르는 버튼이 옆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또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 차를 받고 몇 개월 주행을 안 했을 때 썬루프에서 이제 잡소리가 나더라고요. 수리를 많이 맡기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처음 차량 출고 시에 고무끼리 마찰을 일으키는 부욱부욱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블루엔즈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 네. 무상으로 수리가 됐고 지금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처음 출고하실 때 썬루프 옵션을 선택하셨으면 주의를 신경을 하셔야 써야 네네네. 되구나.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아쉽다 할 거 더 있을까요? 이게 유령 센서라고 전방 센서가 이제 수입차나 최신 국산차들이랑 같이 맞닿아 있으면 서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뚜뚜뚜뚜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면도 켜지고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만 이제 있는데 신호 대기할 때 특히 옆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라고 뚜뚜뚜뚜가 아니라 삐 할 때 그 차 제일 가까웠을 때 그런 소리가 또 나다 보니까 뭘 박았나? 저는 이 차를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얘가 또 이러네 하고 넘기지만 이제 처음 타시는 분들은 놀래죠. 요즘 차들이 레이더가 겹치다 보니까 오작동이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게 단점일까요? 트렁크 공간이 좀 협소한 거에 단점을 꼽고 싶습니다. 이게 깊이는 깊은데 높이가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다 보니까 높이가 한 거의 5에서 7cm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그랜저보다? 네네. 그래가지고 자동차 용품 살 때도 따로 사야 하는 단점이 있고 일반 박스 같은 걸 넣을 때 위에 닿을까봐 걱정하고서 박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이게 요즘 소나타랑 K5가 택시 모델을 출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랜저랑 K7, 뭐 K8 이것들은 다 이제 택시 택시로. 모델을 계속 출고하다 보니까 K8도 신차를 택시를 먼저 봤어요. 거의 대형차에 육박하는 차들이 네. 택시로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준대형을 타고 있는 메리트가 떨어진다랄까? 하지만 그래도 급은 급이다 보니까 택시 모델보다는 고급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고 휠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다른 차량 있었나요? 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차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 대수가 적더라고요. 몇 대인가요? 1년에 10대 정도? 1년에 10대요? 네네. 계약하고 봤는데 이미 12분의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다른 차로 가자. 그리고 어차피 수소 충전소도 별로 없으니까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로 또 넘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나랑 니로 EV밖에 선택할 만한 게 없고 테슬라도 있었는데 테슬라는 좀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가자 해서 알아보다가 소나타랑 K5가 눈에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봤던 차가 넥소잖아요. 그때 당시 넥소가 옵션이 굉장히 화려하고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일체되는 차들을 찾다 보니까 소나타와 K5에서는 약간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K7이랑 그랜저 고민하다가 K7도 물론 좋지만 K8이 또 나온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또 K7 하이브리드 휠이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18인치 선택하는 옵션 휠도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고급스럽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랜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이 가격대의 차체 크기와 이제 옵션을 고려하면 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캘리그라피 최상위 옵션을 선택해서 금액이 좀 비싸지만 그랜저도 이제 2021년식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어요. 르블랑 트림이라고 새로 트림이 하나 나왔는데 고객 선호도 사양에 맞게 가성비 옵션을 딱 묶어가지고 내놨는데 실내 색깔도 다른 블랙이랑 그레이 쪽으로 흑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고 가성비 있게 타신다면 르블랑 트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엔진이 좀 옛날 엔진이라서 장점으로 하자면 내구성이 좋다, 단점으로 하자면 너무 사골 엔진이다. 이 엔진이 HG 때부터 쓰던 엔진이거든요.
엔진이고요. 거의 10년 넘은 엔진이죠. 자,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는 주위의 반응은 어떠세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잖아요. 인터넷 여론상으로는 그랜저가 왜 저렇게 생겼냐, 안 이쁘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쁘게 생겼네. 색깔도 글로잉 실버다 보니까 색깔 특이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았고, 가끔씩 이제 야 너 아빠 차 끌고 왔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젊어진 디자인 때문에 평소에 그런 오해는 안 받는 것 같아서 그거는 만족스럽습니다. 후회하신 적 있나요? K8이 나올 때 조금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사는 가격이 K8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풀옵션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후회도 됐지만, 그래도 이 차가 6-7개월 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랜저라는 차종이 초창기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는 차? 솔직히 이 급에서는 질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고, 확실히 차급이다 보니까 넓은 거주성, 많은 옵션과 풍부한 편의 장비들, 그런 게 다 이 차의 단점들을 소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타도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 차량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한 줄로 표현하자면 현대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현대 S클래스다. 현대 S클래스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